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 국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스마트 도시가의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로. 네, 2월액이 발생이 돼 있는데요. 저희 평택의 그 빈집 전수 조사가 돼 있나요?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빈집 정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전체 154호를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빈집이 154호라는 거죠? 예, 정비 대상 빈집이 154호입니다. 정비 대상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54호 중에서 지금 현재 예산액이 4억 6,400에서 3억이 남은 거네요. 그럼 이거는 지금 사유를 보니까 사유지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시행되고 또한 소유자 반대로 인해서 이제 추진이 어려워서 3억이 이월됐다는 말씀인 거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인 거네요. 올해 24년도에. 그 빈집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보조금이 나갑니다. 근데 보조금을 내보내는데 빈집이 아시다시피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다 보니까 개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보내면 건물을 철거를 빈집 정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철거를 하면은 나대지가 됩니다. 나대지가 되면 아무래도 세금이 중과세를 맞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그거를 개인 소유자들이 신청하는 걸 기피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달부터 이제 법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예전에는 빈집 정비하는데 중과세가 한 30% 정도 중과세를 물었는데요. 네. 올해 6월부터는 5%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아니면은 우리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다 홍보를 그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아직은 늘어나지 않아서 지금 안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154호가 대상이 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중과세 부과는 이제 개정은에서 5%가 완화되어서 신청하는 빈집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3억이란 예산은 올해 다 이제 소진될 예정으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그냥 행정적으로 신청만 받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소진이 다 될 수 있도록, 이게 도비 100%인가요? 도비 30%에 10이 70%입니다. 아, 3대 7이네요. 3대 7%. 그럼 10위가 많이 70%입니다. 들어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0위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이 빈집 하나 정비할 때마다 그러면 이 주인이 내는 비용이 주인이 10%입니다. 있나요? 10%? 예. 거의 그러면은 10% 정도면은 대체적으로 평균 얼마 정도가 주인분들이 비용을 부담하나요? 저희들이 철거가 두 종류입니다. 단순 철거하고 공공용 활용이 있고요. 단순 철거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한도로 하고 자부담이 10%입니다. 자부담 근데- 10% 200 예. 200이네요. 주택 2천만 원에 200만 원 정도 됩니다. 10% 200을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해야지 되는 거고. 예. 공공 활용은 100%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10% 예상하는 빈집이 몇 호나 되나요, 그럼?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4호에 10% 아, 이게 154호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무슨 얘기인지 알 호수고요. 대상인데, 여기에서 이제 신청을 얼마나 이제 할지 그거는 예상이 안 됩니다. 예상은 왜냐하면 이 154세대 그럼 연락처나 이런 거는 우리가 다 해놨 집행부에서 다 가지고 있을 갖고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이분들한테 뭐 전화를 하든 어떻게 홍보를 하든지 간에 해서 이
빈집으로 인해서 방치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이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경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정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154호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소진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당부를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그 요거 빈집 정비를 하기 위해서 그 154호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연초에 그 개인들한테 다 공문을 보냅니다. 독려를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신청하는 세대수가 적습니다. 아까 그런 이유 세금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적어서 지금 국가에서도 세금을 중과세 30%를 5%까지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5% 느린 건물마다 면적마다 좀 그 면적마다 다르긴 틀리기 하겠지만 때문에 그 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많이 나옵니다. 전 그런 평수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위치에 따라서 그 그러니까 공시가를 지금 현재 154호에 대한 이제 그 대상을 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예. 거기에 보면은 중간세가 얼마 정도라는 건 좀 예측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추산하기 어려운 게 세금 관계로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나 여러 가지 지표를 갖고 따지는 거라 그러니까 대략 건물마다 다 틀릴 것 같습니다. 다르기야 다르겠죠. 예. 그런데 그러한 비용 때문에 이 빈집 정비가 제대로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개인 사유지라.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동료하고 아무튼 겉면을 최대한대로 시에서 해서 예, 행정을 할 수 의원님 그 있도록. 지방세 관계는 저희가 계속 정부에 건의해서 네. 그 이제 금년 1월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소유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이제 네네. 금년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도심지의 그 공가가 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가 많은 그 읍면동 네네. 그런데 이제 통장님이나 이장님들 회의할 때는 저희 이제 팀장이 나가서 그 홍보까지 또 할 겁니다. 이게 제일 많은 데는 이렇게 이제 지방세법 시행령도 개정이 됐으니까 조금 유리하다. 전보다는 좀 부담이 좀 적으실 거고 저희가 또 철거하는 부분도 공공으로 이제 활용한다는 게 뭐 주차장으로 쓰거나 이러면은 자부담 없이 그냥 저희가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공으로 안 쓸 경우에만 자부담 10% 이렇게 하는 거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개인한테 보조금을 주고 이제 철거 공사나 이런 걸 맡기니까 그런 걸 굉장히 번거로워하세요. 대부분들이 이제 노인분들 부모님들 그렇죠. 돌아가시고 네. 나서 자녀분들이 하시는데 그걸 저희한테 의뢰하면은 저희가 발주해서 철거하는 거를 내년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받아서 해주시면은 공공활용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그냥 시에서 맡아서 좀 공사하고 그렇게 활용하거나 이런 방법까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많이 좀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빈집의 소유자가 평택에 뭐 살고 있지 않을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연락을 해서 이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러고 또 그거를 공공으로 뭐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마을에 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있다고 한다면 당장 이분들이 그만큼 집을 방치해 놓는 거는 어떤 바로 그거를 뭐 새로 뭐 지을 만한 그러한 여력이 안 돼서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공 활용을 하는 것도 이분들한테 뭐 전화라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 좀 걸어서 통화를 좀 하시고 좀 만날 수 있는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은 좀 만나서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공공 활용을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설명을 해서 좀 잘 이것이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최순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미래첨단 산업과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도시과, 철도과 쭉 이렇게 사업을 보면 센터나 아니면은 그 도시재생이나
이런 사업들이 조금 많습니다. 많은 데 비해서 전반적으로 전체로 물어볼 텐데 우리 충분히 대답이 가능한 거는 대답을 해 주시고요. 안 되는 거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375페이지 국내외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를 해서 지금 이제 9,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하셨습니다. 저는 성과 보고에는 아니지만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예산 수반된 효과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투자 유치 설명회 명목으로 예전부터 이제 예산은 그렇게 서 있고요. 투자 유치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과장님, 예.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전부터 예산이 그렇게 세워져 있고요라는 거는 예산 제목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예산의 명목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건이고요. 그래서 경연제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했었던 전에부터 그래서 그런 명칭을 써왔던 부분이라 현재는 투자 유치 설명회를 작년 같은 경우 개최하지는 않았지만 투자 유치 홍보를 위한 활동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홍보를 어디다 예. 하셨습니까? 각종 그 대형 박람회에서 부스를 운영하면서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스가 운영이 좀 어렵거나 예산 내에서 좀 힘든 부분은 저희가 출장을 가서 그 박람회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포털 검색해 보셨습니까? 이거 홍보비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잘 못 찾는 건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하신 거에 대한 그 부분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정작 홍보비로 설명회 개최를 홍보를 하신 이 홍보 예산 9,490만 원, 9,500만 원 정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올라오는 부분들이 없어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홍보비로서 적합하게 썼는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평택시를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1억 가까운 돈을 홍보비로 유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개최를 한 게 아니고 홍보비로 쓰셨다고 하셨는데 홍보의 목적성에 맞게 잘 쓰여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산감사를 보는 자리입니다. 네.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검색을 했는데 나오는 부분이 없다면 이게 어떻게 홍보를 했고 과연 기업 유치는 저희 평택시에 상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관 외에 계신 분들 기업에 대한 홍보인데 이런 부분들이 국내 국외 전체를 해서 지금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목적에 맞게 쓰여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번 결산감사에서 좀 본 의원이 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이제 내년에는 올해는 하시죠? 경년제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하시고 나서 이렇게 결산감사 보는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부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커뮤니티 센터 조성 건도 있고요. 아까 이제 그 복합문화광장 설계 공모 건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설계 공모 이후 건축 그 생산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평택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설계 공모한 이후에 이제 그 설계를 가지고 어차피 건축이 진행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도 당연히 모니터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이제 건축 공사는 이제 다같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주하고 별도의 감리단이 있습니다. 감리단이 있지만 저희가 위탁 준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감리단이나 도시공사 통해서 좀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이번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죠. 최근에는 이제 안정리 커뮤니티 네. 센터 건물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감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뒤늦게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지금 모니터링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건축 공사를 직접 하는 거는 감리하는 건 이제 감리단이 있고 그것도 감리단을 통제하는 거는 또 도시공사의 그 발주한 감독 도시공사를 공무원이 따로 관리하는 거는 있습니다. 어느 부서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을 주면은 관리 감독의 의무가 벗어납니까? 벗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잖아요. 근데 모니터링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따로 모니터링하는 그 매뉴얼은 없습니다. 파악이 안 되고 계시는 거죠? 아니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아예? 중간 지금 그 매뉴얼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은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중간중간에 건축하는 중간중간에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공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그 일정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거는 일상적으로 관행적으로 이제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평택이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공사 현장도 많고 또 부서에서도 지금 큰 사업들이 한 3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예산을 쓰는 거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쓰는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에서 예산을 잘 집행을 하고 목적을 이루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심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모니터링은 정확하게 매뉴얼이 좀 있어줘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큰 공사들이나 아니면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위탁 관계자들이 모여서 그런 부분은 좀 확실히 해주고 가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어떤 채점표가 공개가 되고 있나요?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공모를 하고 나면 이제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못 들어보셨죠? 자, 그럼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모를 띄우잖아요. 그럼 심사위원도 설계 공모 띄울 때 같이 심사위원 명단도 같이 띄웁니까? 그날? 같이 띄우지는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 같이 띄우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 있게 쓰여지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관련 부서에다가 따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 많은 예산들이 쓰여지는데 너무 관행적으로 공사를 하고 발주를 하고 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뭐 집행부는 저희들보다 더 오랜 시간 그 일을 하셔서 알겠지만 저희들이 보통 물품은 어디서 구매를 합니까? 자재나 이런 것들은 조달청에서 받죠.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 자재가 그렇게 A급 자재들이 아닌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되는 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충분히 하셔야지만 예산의 낭비가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다같이 커뮤니티 센터 조성이 지금 이제 도시공사로 위스탁해서 위스탁 수수료까지 5억이 나갔고 이제 집행 내역으로 15억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같이 커뮤니티 센터는 저희들이 원래 그 공사 설계부터 계속 도시공사로 위탁을 줬는데요. 저희들이 착공은 올해 5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26년까지 준공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해서 지금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까? 한 번이라도? 착공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근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는 아직 사정에서는 아직은 없죠. 저희들이 도시공사로 위탁을 줘서 도시공사에서 아마 공사를 하면서 실정 보고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아실 수 있는 지금은 거죠.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착공을 했기 때문에 2026년도 예.
완공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위탁을 해서 그냥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위탁을 한 상태에서도 관리 감독을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설계 변경이 한번 들어갈 때마다 금액이 이제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설계 변경하면서 금액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가 못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관행이 돼 버렸어요. 원래 하시면 안 되는데 하다 보면 현장에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시긴 하시겠지만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고 제대로 된 예산 투입을 하시려면 처음에 잘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위스탁 하시길 때 절대사항으로 넣으셔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426페이지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주요 집행 내역은 지금 쭉 기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시 2월은 준공 미도래 해가지고 이제 하셨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역 문화복합광장은 설계는 지금 완료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감리는 선정이 현재 돼 네, 있는 선급금으로 상태입니다. 나가셨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공사는 오늘 개찰되면 저희가 7월달에 착수 기공식을 할 예정이고요. 7월에 착수를 하십니까? 네네네네. 100% 선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선정이 안 될 확률은 없습니까?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사는 거기가 원래 유동 인구가 많은 부분이라 이제 감리는 지금 현재 현장에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정 계획이나 그 다음에 거기 주변의 상인들 뭐 이런 미리 접촉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거기는 공사를 빨리 끝내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주하시고 거기서 이제 생계를 꾸려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성도 있고 그다음에 생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잘 하시는 겁니다. 네. 제대로 잘. 네, 아까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변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가적인 금액이 투입이 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공기가 늦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결산감사 보면서 꼭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금액적으로 봐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문화 공간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이 기대치가 굉장히 클 거예요. 평택에 들어오는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서 내려서 심혈을 기울여서 목적에 맞고 효율성 있고 목적보다 더 잘 공사가 진행이 되고 추가적인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